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선이라고 하고요. 현재 통합과학과 화학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11월 달에 개강하는 제 개정된 통합과학 과목들, 강의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모토는 올바른 개념 이해라고 정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쯤 되면은 많이들 어려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틀린 개념, 보통 5개념이라고 표현하죠. 5개념을 학생들뿐만 아니고 선생님들께서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없이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올바른 개념 위에 김동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탐구 수업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 보고 가실 거 오래된 기사입니다. 오래된 기사고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 사범대 김동건 군. 그렇구나. 이 학생 말을 좀 들어보면 기준을 나에게 준 것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물론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그렇죠? 상대평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아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절대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앞에 넣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미 많이들 들어봤겠지만 2년 개정,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첫 적용되는 교육과정 보통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1호 개정이라 적혀있는 게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과목들 소개를 좀 해드리죠. 공통과목은 여전히 이제 통합과학이라 불리지만 일단 과목 이름 자체가 1과 2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겠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어요.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그 전에 기존에 1등급이라 부르는 범위가 많이 넓어지긴 합니다. 그쵸? 통합과학 1, 2라고 우리가 부르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물화생지 1이라 불렸던 과목은 물화생지라고 이름이 바뀔 겁니다. 여기 나중에 화학에서 소개할 때 말씀 또 드릴 텐데 인근 많은 학교들 지금 교육과정 편제가 발표된 경우들을 보면은 물화생지를 2학년 1학기 한 학기에 소화해내는 경우들이 다수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때 통합과학 1, 2를 잘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로 선택 좀 소개를 하면 기존의 2 과목들입니다. 그렇죠? 2 과목들이고 2 과목들을 이제 1년치에서 한 학기치로 쪼갭니다. 그래서 총 8개의 과목이 파생이 됐죠. 근데 특징이 2 과목들의 다수 학교들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건드리기 시작한다. 여기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절평에서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내신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남보다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통합과학 1, 2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단원들만 썼습니다. 통합과학, 기존의 통합과학은 이렇게 보통의 크게 4단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 1에 이렇게 위에 3개, 통합과학 2에 아래에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쌤 내용이 많아졌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학의 기초나 과학과 미래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다지 분량도 많지 않고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잘 보면 중간에 있는 단원들은 아예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통합과학 내용이 거의 그대로 간다. 물론 세세하게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요 내용 정리하고 한번 좀 같이 보면 자, 통합과학 1입니다. 통합과학 1이고 아까 말했던 과학의 기초 여기 보면은 새라고 적혀있는 거 새로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새로 들어왔다. 정보화 신호 내용이 있는데 이거 아날로그나 디지털 얘기 이걸 간단히 정리하는 파트가 전 교육과정에서 물 1에 있긴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 전체적으로 거의 같다. 2입니다. 2 내용 역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차이가 있다면 순서 정도 그리고 화학 변화 파트에서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처리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흡열 발열 얘기예요. 그 내용이 화학 1에서 이제 내려오게 됐고 바뀌게 된 개정 화학에서는 흡열 발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비슷하고 여기는 안 적혀있긴 하지만 송전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기 더 수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학과 미래사회 역시 새로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분량을 보면 같은 분량이 아니에요. 같은 분량이 아니고 얘네들 굉장히 적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요 내용도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통합과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월 달에 만들었어요. 작년 1월 달에 만들고 요 내용이 정리된 게 어떻게 돌아가지고 많이들 알려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요. 교육부 그리고 평가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새롭게 정리된 과목을 처음 보는 학년입니다. 그렇죠? 당황스러울 수 있겠고 소위 말해서 기출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12문항을 예제로서 공개를 해놨는데 기존에 배우던 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만 좀 제시를 해봅니다. 네, 예시문항 1번. 이 내용은 되게 어렵진 않아요. 지구, 동물, 리튬, 원자에 대한 얘기고 누가 더 큽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쵸? 단위는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물어봅니다. 길이, 부피 단위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내용들은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충분히 하고 들어와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쵸? 네. 예시문항 두 번째입니다. 뭐 고온의 기체 방정관, 수소, 헬륨, 탄소 스펙트럼 이런 얘기들 별 얘기할 때 많이 다룹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펙트럼으로서 해석을 해내는 건데 이거 사실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 이거 인근 기출 몇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인근 학교 기출들 개포, 네 스펙트럼 얘기 나왔고 네 단대부고 스펙트럼 네 학교 이름도 생략할게요. 스펙트럼 문제 나오고 들뜨고 바닥 상태로 가고 이런 것들 기존에 하던 것들입니다. 하던 것들이고 예시문항 세 번째 그래프가 잘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역학 문제고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로 정리를 해서 해석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역시 기존에 다루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서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그래프로서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기존에 다 하던 것들입니다. 많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바뀐 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제문항 4번입니다. 자석이 호일을 통과하는 아마도 여러분들 중3 2학기 마지막 시험 즈음에서 많이 다뤘던 전자기 유도 이게 통합과학 2에도 나와요. 그쵸? 그 얘기들 정리를 해놓고 검육에 써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기존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검육에 쓰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검육에 쓰고 있고 학생들 대화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통합과학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이 됐어요. 11월이 됐는데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미리 좀 하자라는 겁니다. 수능 과목이기도 하지만 내신 과목이에요. 그렇죠? 내신 과목이니까 미리미리 좀 하고 앞서 봤겠지만 과학의 기초라던가 빅뱅, 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처음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3월달에 처음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봤으면 좋겠다. 쌤 저는 선행했는데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쵸? 기존에 연과고, 과고 등등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미 선행들을 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통합과 그냥 꿀 아닙니까? 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물원, 화원 내용이 그대로 겹치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통합과학 자체를 좀 따로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절반 이상은 생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챕터들을 나눠봤을 때 50%가 넘어간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대비를 해 나가야겠다. 대비를 해 나가야겠고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결국에는 1등급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5등급까지 나오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1등급이 되어야 일단 이름을 아는 대학은 노릴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점점 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1등급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 일단 낯선 개념, 낯선 단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내용으로 막 들어가게 되면 처음 나온 게 빅뱅, 별 이런 얘기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단어들 굉장히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고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초딩 때, 초등학생 때 분수의 나눗셈 이런 거 할 때 왜 역수를 곱하지? 막 이런 생각 처음에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우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낯선 개념들을 뚫어내야 하고요. 그림 그래프들 역시 좀 낯설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해석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이 나오거나 많이 틀리는 것들 역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 낯선 개념과 낯선 단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강조점은 올바른 개념 이해라고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수업 중에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림과 그래프 역시 자료 해석 능력 자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누군가는 어떤 그래프를 처음 보면서도 곧잘 풀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3번 봐도 모르겠고 5번 봐도 모르겠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주 나오거나 많이 틀리는 것들은 역시 반복, 속달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겠고요. 우린 그걸 위해서 수업 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개념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개념을 쌓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서 접근법 소개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고 풀어내는 친구들은 사실 몇 없습니다. 그렇죠? 2번 보고 3번 보고 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떠한 표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반복 속달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교재 내에서, 수업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새 계정과학도 역시 올바른 개념 이해, 네, 통합과학 1, 2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빅뱅에 대한 내용들이고, 문제풀이 과정들 충분히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네,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12회차입니다. 자, 통합과학 1, 2 개념 완성이고 12회차 동안 우리는 전 범위를 볼 겁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강사분들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두 보고 가야 한다. 모든 범위를 한 번은 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범위예요. 전범위입니다. 자, 11월 17일 일요일, 네, 12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통합과학 1에 있는 심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2회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12 플러스 2로 구성이 되어 있다. 12 플러스 2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심화 문풀 같은 경우는 2월 9일 일요일 똑같은 시간입니다. 9일과 16일에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통합과학 1, 2로 자르면서 가장 큰 이제 변화가 생긴 부분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기존의 통합과학은 교과서가 하나였어요. 교과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한 권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내에서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학교에 따라. 근데 통합과학 1, 2로 잘리다 보니까 1 내에서 왔다 갔다, 2 내에서 왔다 갔다, 변화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에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심화 문풀을 하면서 남들 기초할 때 우리는 심화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11월 17일, 그쵸? 다 다음 주입니다. 11월 17일, 네, 일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내년 2월 9일에 심화 문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수업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바른 개념 위에 탄탄한 문제풀이가 있을 것입니다. 매 회차 테스트 역시 결과 안내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뒤에서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답 피드백 철저히 하겠다. 클리닉 역시 진행합니다. 네, 질문들 언제나 하십시오.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 피드백하고 다른 과목들도 좀 가져왔는데, 테스트 보고 나서 이 테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 나눈 겁니다. 우리 학생은 25문항 중에 9개 정답이네요.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는지 좀 소개해 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고요. 뭐 만점 받으면 10점 중에 10점, 15점 중에 15점 이래서 이렇습니다.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표를 정리해서 그때마다 그 친구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수시로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나가면서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질문 들어왔을 때 피드백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보냈습니다. 보통 요즘에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혹은 연필로 쓰고 나서 찍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 드린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2020년에 나왔던 2021 수능특강 물리학 1이에요. 이게 통합과학 내신 대비할 때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물이었고,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서 답변도 해드리고, 네, 많이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 언제나 곁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것들은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준 것들입니다. 공부하는 보람 있고 감사합니다. 등등등. 예.
강의평가 하나 가져와 봤고요. 역시 이거는 서울대 간호학과랑 제자 한 명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통합과학 1, 2 개념 완성반입니다.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같은 시간대에 2월 9일에 2회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역시 일요일 오후 2시 통합과학 1 심화 문풀이 있습니다. 둘 다 유념해 두셨다가 나중에 수업 때 만나면 참 좋겠고요. 지금까지 올바른 개념 위에 김동건 과학의 김동건이었습니다.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